갑자기 왜 절필을 하는 겁니까? SNS 글 굉장히 많이 네.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청와대 비서실은 지금 제2기 비서실 체제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임명이 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첫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사적인 발언은 좀 자제를 해달라. SNS에. 그렇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이 SNS도 좀 금지하라라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석비서관인 이 선임 수석비서관인 이 조국 민정수석부터 앞으로 자제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 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발표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신임 비서실장이 SNS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그럼 인종석 전 실장은 이거 SNS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서는 뭐 약속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네. 뭐 조국 민정수석이 뭐 한두 번 안 한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청와대 들어갈 때 약속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네. 그러다가 어느새 갑자기 또 하더라고 하고 또 이제 와 또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네. 저는 아마 이 약속이 글쎄요. 뭐 한 달 갈까요? 뭐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안 하겠다잖아요. 문제는 뭐 본인이 뭐 노영민 비서실장을 뭐 따르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좀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은 지금 군기 잡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의 모든 문제가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 다들 이렇게 좀 말의 무게를 별로 안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떠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 뭐 그런 솔직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이제 실장이 오니까 다들 아하. 이제 노영민 실장이 또 더군다나 대통령의 핵심 가장 측근이지 측근이잖아요. 않습니까? 예. 측근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일단은 이 말을 듣는 듯 하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아마 노 실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거는 참모입니다. 네. 참모가 자꾸 저렇게 자기 의견을 더군다나 자기 분야도 아닌 거를 갖다가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거처럼 민종석 실장 있을 때처럼 좀 이렇게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 SNS도 맘대로 하고 이런 게 분위기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지금 노영민 실장처럼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딱 군기를 잡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글쎄요, 이게 도덕이 아니니까 옳고 그른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예. 이게 국정 운영의 로드맵이랑 조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시절에는 그때 한창 개혁 내지는 뭐 정책이나 이런 걸에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들어서면서 2기 때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나 그런 걸 널리 알리는 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서 한 군데에서 좀 집중된 그런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개인적인 발언이나 아니면 SNS 활동을 통한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좀 삼가해달라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종석 실장은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라는 존재가 대통령 정점으로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목소리 내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불협화음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저게 대통령 뜻이 있나?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영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런 행위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이 대통령 실장으로서 일단 군기도 잡고 기강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년 원팀이다. 원팀으로 함께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청와대가 과연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꾸 말을 짧게 끊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내 수석 대표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 의사까지 먼저 밝혔지만 사법개혁 이런 걸 추진해야 되겠다는 뭐 우리 의지로서 그런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현재까지는 특위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 의원님, 사실 이 두 의원에 대한 논란 자체가 너무 큰데 민주당에서 내린 결정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소극적인 대응이란 말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아, 그래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대단한 두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 사건에 민주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당이 사무처가 어떤 수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사건 경우에는 언론 보도와 그리고 본인의 해명, 그리고 서영교 의원 그 사건 경우에는 그 검찰이 공소장에 이렇게 공소를 해놓은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그 대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8시 뉴스 통해서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되고 그때는 보도의 초점이 어디였냐면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가 굉장한 초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투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그 의혹이 더 불거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다면 거기에 맞는 또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고요. 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반드시 맞게 그렇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는 소극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측이 손혜원 의원의 징계를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목표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투기라 그러고 심지어 뭐 초대형 권력형 뭐라 나가는 것 같아요. 재산이고 직이고 국회의원직이고 다 걸고 하겠으니까 난 투기 아니다. 나는 목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진정성에 나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징계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또 야당 쪽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뭐 검찰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혐의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혐의가 있나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스스로 이제 그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본인이 이러한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재로 지정될 거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느냐. 네. 이것은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부동산을 만약에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 그렇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차명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자금의 출처 네.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하면 다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투기나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했는지 이제 이런 네. 것들은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가처럼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거다 확실하십니까? 아니 수사를 정치로 하면 결국 이것은 밝혀진다. 다스야 뭐 그전부터 당연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네. 심증이 있었지만 손혜원 의원은 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네. 저는 뭐 재산 직위 국회의원까지 걸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것이 투기가 아니다라는 오명을 좀 벗으려면 네. 이걸 사적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산 가격 그대로 공적으로 돌리겠다. 네. 목포시가 다시 그 가격으로 사서 이 보존을 잘 하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데 굳이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대응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한 언론사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 차근차근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내 전 재산 건다, 의원직을 건다, 당신은 뭘 걸 거냐 이렇게 내기 거는 식의 대응은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기자의 글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같은 민주당의 조치 솜방망이가 아니냐, 아니다, 적절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국민 기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옛말에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면 제대로 이거를 살리고 보존해야지 자기 집안 친척 비서들 다 데리고 와서 총동원해서 20여 채씩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에서까지 이걸 옹호해버리면요. 저는 국가적인 개망신이 됩니다. 민주당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형식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지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손혜원 의원을 시비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두고 이른바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언급했던 자유한국당 오늘도 그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김정수 여사가 왜 등장하는 거죠? 친한 분이 하신 거니까 초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김정수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건가요? 저희 예산을 예. 10억 얻기도 어려워요. 보통 의원들이. 그래서 참 제주도 좋다 생각이 드는 거죠. 뉘앙스는 김정수 여사의 영향력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아니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세요? 손혜원 의원은 투기 여당이- 아니라는데 전 재산 걸겠다는데 의원직하고. 자꾸 네. 그렇게 유도하시고 그러니까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일단 뭐 청와대와 자꾸 결부를 시키려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냐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야당의 태도가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야당이면 좀 야당에 있는 관련 상임위들과 해서 이 관련 부분을 좀 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좀 밝혀내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언론이 지금 다 지금 뭐 찾아내고 지금 어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야당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과 조사도 하고 자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추가 사실을 공개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청와대와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게 뭐가 나왔습니까? 네. 두 분이 동창생이라는 이야기 이외에 사실 연관된 그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의혹을 점프를 해서 지금 뭐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붙여버리면 네.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이 사실 규명이 아니라 지금 본질이 우리가 좀 흐려지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사실 규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정말 투기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밝힐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해줘야 될 야당이 자꾸 저렇게 정치 공방으로 가버리면 네. 언론에서 뭔가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야당이 좀 더 사실 확인에 먼저 좀 당력을 투입을 해서 그 뭔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자꾸 네. 이러면 뭔가 자꾸 부풀린다는 그런 의혹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손혜원 의원의 모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야당에서 김혜교라는 단어를 던져버리면서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이 돼버리는 효과가 나. 네,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오히려. 잘못하니까 네. 정치 공방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건 부적절한 처신이었냐 아니었냐를 알고 싶은데 이걸 그 여당이나 청와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역공을 좀 맡고 있는 이 모습으로 네. 보입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뭘 근거로 그 손혜원 의원이랑 영부인을 저렇게 연결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네. 이게 사실관계도 틀렸는 게요. 그 어제였나요? 그 정영기 정책의장이 그런 얘기했었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천을 주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팩트조차 틀리거든요. 그 손혜원 의원이 당시 공천을 받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에 그 국민들이 투표를 시켜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